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한글 편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글자 모양에 이어서 문단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 문단이라는 것은 입력하는 도중에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요것도 한 문단입니다. 여기 엔터를 쳐서 이렇게 줄을 바꿨을 때 요것도 한 문단.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것도 한 문단, 아무것도 없는 요것도 문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문단. 한글에서 말하는 그 문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문장이 이어지다가 문맥에 따라 줄이 바뀌는 부분, 뭐 이런 식의 문단이 아니고 한글에서의 문단은 입력하는 도중에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면 그것이 한 문단이 됩니다. 자, 그 기호를 볼까요?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에서 조판부호를 보기를 하면은 자, 여기 요 표시 보이나요? 이렇게 니은자 표시. 요게 엔터를 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서 나눈 부분, 여기가 문단과 문단이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엔터 친 부분이 있죠. 자, 여기도 엔터 친 부분. 이렇게 이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꿨을 때 요것이 한 문단, 또 요것이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 문단 모양에 대해서 한글에서 말하는 이 문단 모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 모양의 단축키는 Alt T입니다. Alt T.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판 T를 누르는 게 단축키인데요. 이 문단 모양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이므로 이 단축키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 문단, 요게 이제 한 문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자 모양과 달리 글자 모양은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원하는 부분을 바꿨는데 문단 모양은 요것이 한 문단이기 때문에 문단 어디에다 이렇게 커서를 놔도 괜찮습니다.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서식 문단 모양 단축키는 Alt T로 되어 있죠. 눌러서 이 문단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 모양은 글자 모양과 달리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자면 정렬 방식, 기본적으로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정렬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줄을 쭉 입력해 나가다가 여기서 엔터를 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 줄이 바뀌면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이 양쪽 정렬입니다. 양쪽 정렬. 여기 서식 도구의 양쪽 정렬 요 모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항을 한번 볼까요? Alt T를 눌러서 이번에는 왼쪽 정렬. 자, 왼쪽 정렬은 지금 이 양쪽 정렬하고 이 같이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다른 모양이 안 나오는데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Alt T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는 문단 요 한 줄 문단 가운데 이렇게 딱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다시 Alt T를 눌러서 요번엔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자, 여기 오른쪽 끝에 이렇게 단어가 붙었죠. 자, Alt T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바로 아까 왼쪽 정렬이 차이가 안 났었죠. 왼쪽 정렬 눌러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분 정렬이라고 있죠. 배분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자, Alt T를 눌러서 배분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배분 정렬을 눌러보면 자, 글자와 글자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 문단에 꽉 찼죠. 자, 요거는 일반적인 이런 문단에서 많이 쓰이기보다는 표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요런 식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 블록을 씌우고 Alt T, Alt T를 눌러서 배분 정렬을 눌러볼까요? 배분 정렬을 누르면 자, 서울특별시와 수원시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이렇게 글자 수가 다르지만은 여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이렇게 딱 정렬이 되면서 단어 사이가 글자 사이가 벌어지면서 딱 정렬이 됐죠. 배분 정렬은 이렇게 표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렇게 배분 정렬된 걸 요걸 한 줄을 내려봅니다. Alt T를 누르고 지금 현재 배분 정렬되어 있는 것을 나눔 정렬. 자, 나눔 정렬을 누르면 요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딱 벌어지죠. 요것이 나눔 정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Alt T를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배분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분 정렬. 자, 배분 정렬과 나눔 정렬 요게 차이가 딱 나죠. 자, 이상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해제할 때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돌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블록을 씌우고 뭐 블록을 씌우지 않더라도 문단이니까 문단 줄 아무데나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커서를 놔둬도 되고 두 줄을 한꺼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블록을 씌우고 Alt T를 누릅니다. Alt T 그래서 보통 양쪽 정렬 누르고 설정. 지금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Alt T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백입니다.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 요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일단 아무 수치나 넣어보죠. 3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도 30포인트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누르면 자, 커서가 있는 요 문단이 지금 왼쪽 여기 문단 끝에서 30포인트 이렇게 들어왔고 오른쪽에서 30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문단에서 오른쪽에서 30포인트가 들어왔고요. 자, 여기도 왼쪽에서 이렇게 30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백 여기 30포인트씩 준 것입니다. 요 밑에 줄에 비해서도 여기 짧아졌죠. 여기가 자, 요런 식의 여백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을 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첫 줄 현재 보통으로 되어 있고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입력하면서 이렇게 첫 줄은 보통 이렇게 한 칸씩 집어넣죠.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들여쓰기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았는데 들여쓰기 자동으로 이렇게 10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줄 들여쓰기.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줄을 바꿨지만 요 문단에 이어서 설정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줄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어쓰기. 자, 요것은 다시 보통으로 놓고요. 이렇게 보통으로 놓고 내어쓰기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요 문단에 맞춰서 요 줄 간격 요걸 집어넣고 싶다 할 때 요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다 보면은 글자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글자 크기가 달라지면은 이게 들여쓴 부분이 엉뚱한 데가 있죠. 또는 용지 크기가 달라져서 이 줄 간격이 바뀌었을 때 이런 식이 돼버리면 문서 편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요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리기는 컨트롤 제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기가 아니라 문단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겠다 했을 때 커서 자, Alt T를 누릅니다. 요번엔 내어쓰기. 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 20포인트? 자, 20포인트 넣으니까 이렇게 문단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갔죠. 자, 요게 내어쓰기입니다. 내어쓰기. 그런데 우리가 문서 입력을 하다가 매번 이렇게 내어쓰기를 Alt T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편집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자, 이럴 때는 빠른 내어쓰기가 있는데 빠른 내어쓰기 단축키가 뭐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부분에 커서를 찍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르고 탭. 그럼 이렇게 커서 있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다 놓고 Shift를 누르고 탭.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빠른 내어쓰기입니다. 굳이 Alt T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것이 아니라 문장 입력하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른 내어쓰기가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 단축키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단축키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를 놓고 Shift 탭. 그럼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싶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이 여백 준 것까지 같이 해볼까요? 이 여백 부분.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할 때는 Alt T를 누르고 지금 현재 여백 부분이 이렇게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요 문단과 요 문단의 그 여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시 원상태로 돌릴 때는 수치를 0으로 입력을 해주고 첫 줄 보통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여백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백을 Alt 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30, 오른쪽 3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눈금자를 보면은 여기 모래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요 위치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게 여백만큼 옮겨간 거거든요. 여백만큼. 그러면 요게 요 지금 모래시계 모양의 표시가 지금 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모래시계 지금 위에 삼각형에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첫 줄 시작 위치입니다. 그럼 아래쪽 삼각형은 나머지 줄 시작 위치. 지금 요것의 경우는 첫 줄과 나머지 줄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치로 갔고요. 자, 요쪽 끝에 보니까 여기 또 오른쪽 문단 오른쪽 여백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른 문단에다 내놓으면은 다른 문단에 커서를 찍으면 삼각형이 이쪽 끝에 와 있고 이쪽 끝에 와 있는데 여백을 준 부분을 보면은 이 삼각형이 여기 와 있습니다. 또 여기 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을 움직이면 여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 끌 때는 여기 네모난 거를 만져야 됩니다. 여기 네모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잡아 끌면 위아래 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따로 해볼까요? 제 첫 줄 시작 위치 위에 것만 클릭을 하고 이렇게 끌면은
첫 줄 시작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뀌었고, 자, 나머지 줄 시작 위치를 여기도 바꿔볼까요? 자, 나머지 줄 시작 위치를 이쪽으로 쭉 끌었더니 이런 식으로 첫 줄은 여기 있고 나머지 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요게 내어쓰기인데, 요것이 내어쓰기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 빠른 내어쓰기, 이렇게 빠른 내어쓰기 하는 방법, 빠른 내어쓰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빠른 내어쓰기를 지금 다시 해제할 때는 보통,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 0,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줄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요 한 줄과 요 줄의 간격,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160%로 되어 있습니다. 160%, 160%. 자, 그것이 뭐냐면 Alt T를 눌러서 줄 간격을 보면 글자에 따라 160%가 벌어져라. 글자에 따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고정 비율이 아니라 글자 크기에 따라서 160%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적이죠. 자, 어떤 게 있냐면 문맥, 요거를 예를 들어서 30포인트로 키워 보겠습니다. 자, 요 글자만 30포인트로 키우니까 이렇게 블록을 씌워봐도 줄 간격은 160%인데 요 줄과 요 줄의 간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큰 글씨에 비례해서 160%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lt T를 누르시고 지금 글자에 따라 또 고정값, 여백만 지적 이런 게 있는데 여백만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백만 지정은 뭐냐면 여백만 지적한 것은 뭐냐면 요 줄과 요 줄 사이의 여백, 요 크기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볼까요? Alt T를 눌러서 여백만 지정 6포인트를 했습니다. 자, 요 줄은 보니까 160% 비례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걸 똑같은 간격으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요 줄은 지워 보고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 글자 비례에 따라 하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는 여백만 지정. 그럼 요 문단의 모양을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모양 복사의 단축키는 Alt C입니다. 먼저 글자 모양 복사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문단 모양도 마찬가지로 Alt C 이렇게 눌러서 요번엔 문단 모양만 복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문단 모양만 복사. 자, 이렇게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Alt C 누르니까 이것도 6포인트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현재 30포인트 되어 있는 것을 40포인트로 해도 이 여백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줄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Alt T를 눌러서 요번에는 요 문단 위와 문단 아래가 있죠. 문단 위와 문단 아래.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요 문단과 지금 요 문단은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고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자, 문단 모양이기 때문에 꼭 블록을 씌우지 않아도 커서가 문단 아무데나 있어도 됩니다. 여기다 커서를 찍고 Alt T를 눌러서 문단 위 간격 10포인트, 문단 아래
10포인트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지 않더라도 여기가 벌어지죠. 지금 요 문단과 요 문단의 간격이 10포인트만큼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는 문단 그 간격을 위아래 10포인트씩 준 거고, 지금 요 줄은 10포인트씩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줄을 바꿔서 다음 문단으로 시작을 해도 그 간격이 벌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문단 간격을 위아래 10포인트씩 준 것이고, 여기서는 문단 간격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문단 정렬과 문단 간격, 그 다음에 줄 간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